봉박싱은 사실은 제가 이제 레터에도 썼지만 네. 예, 주제를 뭘로 정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예, 또 선거 얘기 똑같은 거 하고 싶지는 않았고 하지만 안 할 수는 없고 네. 뭐 이거는 물론 뭐 너희들로 누가 하랬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생각들이 이제 많은 상태에서 또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결과 의미를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소담선을 많이 짚긴 했습니다. 예, 거의 다 정치적 짚었습니다. 의미를 많이 짚어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봉우리 활동가에게 고민하고 있는 봉우리 활동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거 결과를 예측해 와라. 아니고 아, 내가 깜짝 놀랐네 또. 또 내가 까먹었나 해서. 뉴스레터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걸 써봐라. 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예. 네. 선거 전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보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가 보인다. 선거 전에 나타났던 끼임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네. 해보자. 이야, 예. 그래서 오늘한테 오늘- 좀 어려운 일이긴 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그 오랜만에 언론 비평으로 꽉 채운 봉박싱을 예, 예. 하게 될 겁니다. 언론 보도에서 어떤 전조를 보였느냐. 먼저 제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 딱 선거 하루 전이죠. 직전까지 한 달간의 비카인즈를 기준으로 네. 선거 관련 보궐선거 관련 보도를 쭉 정리를 해왔는데 먼저 보도량 추이를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이 이 과제를 주시면 한 달간의 보도를 한번 쭉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나가는 말로 아마 보도량이 쭉 올라갔다가 선거 다가오면서 뚝 떨어져서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면서 이 과제를 주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딱 한 달 동안 보도량 추이를 정확하게 똑같죠. 주간별로 집계를 했는데 보통은 저렇게 뒤에 꼬리가 처지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죠. 보통의 선거는 그렇죠.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럼요. 특히 네. 이제 관심이 많은 네. 총선이나 대선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더 심하긴 한데 네. 이번 보궐선거도 어쨌든 우리 정치권에서 스스로 대선급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뭐 총선 전초전이라고 언론 스스로도 그랬고. 그럼요. 한쪽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그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10월 1일 700여 건을 꼭지점으로 찍고 네. 선거 직전까지 오면은 3,400건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저 3,400건이 어떨 때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거냐면은 네. 9월 말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도량이 선거에 임박한 열흘, 선거 직전 열흘 정도까지 왔을 때 오히려 굉장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전에.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고 아마 역대 관심이 모였던 선거 중에 이런 이런 보도 그래프는 영상은 없죠. 잘 없죠.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선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특히 이번처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를 해버리면은 애초에 보도량 자체가 너무 없어서 잡아서 그냥 밑을 깔죠. 네, 밑을 깔아요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꼭지점을 치고 올라가서 한 주 동안 790건 이게 꼭지점을 쳤을 때가 한 주 동안 790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대단한 보도량이에요. 그렇죠. 네. 보궐선거 치고는 심지어는 기초단체장이니까 그것도 신기한데 근데 그런 선거인데 직전 일주일에 또 보도량이 떨어져. 떨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선거 보도 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추세라는 점. 그래서 왜 선거 직전 일주일 전에는 보도량이 뚝 떨어지느냐? 교수님이 그 답을 알고 계시죠. 그 답은 나도 알겠다. 나도 알겠어. 어떻게 알지? 뭔 것 같아요. 예? 네. 난 모르겠던데. 질 것 같으니까 그래. 언론인인데 네. 언론이 막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한두 번인가? 언론 다 뭐 국민의 편이라는 거야? 뭐 안 그렇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 야, 저도 내심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질 것 같으니까 보도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론조사 보도가 없어요. 예, 이 한 달 내내 여론조사 보도가 네. 이게 다 하면 한 달 동안 다 하면 보궐선거 보도가 총 1,8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여론조사를 언급이라도 한 게 한 네. 150건 정도 돼요. 150건 말도 안 되는 숫자 그러니까 아닙니까? 거의 뭐 10%는 되나? 아무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웃긴 건 이 여론조사가 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 150건. 네. 네. 다른 대통령 지지율 조사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미 하던 네, 이미 여론조사 하던 가지고 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력한 또 혐의를 갖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꾸 사전 선거율 같은 거 축소 보도해요. 투표율이 높다 이런 거를. 사전 투표율을 작년 지선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번 지선하고 야 보궐선거하고 왜 지선하고 비교를 해? 그렇지. 말도 안 되는데. 네. 근데 그건 아마 뭐야? 지선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지선보다 높지 않았나? 사전 투표율이? 처음에 대단히 사전 높았어요. 투표율 자체는 지선하고 재보궐선거 통합해서 제일 높았죠. 그렇죠. 예. 되게 최종 높았죠. 투표율이 지선보다 낮죠. 네, 3% 최종 투표율 가 맞아요. 사전 투표율 아마 토요일 날도 그런 비슷한 보도 나왔어요.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뭔가
공동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선거 당일과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하면 또 보도량이 다시 많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가 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뭐안 할 수가 없지. 올라타야 네. 되니까. 네. 예. 다시 그리고 이틀 만에 800건이 대통령실이나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뭔가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올라타야지. 대부분이 그겁니다. 예. 대부분이 그건데 말씀하신 대로 신기한 게 제가 신기한 양상을 본 게 지금 투표율이 48% 나왔거든요. 총 투표율이 이거 대단히 높은 거예요. 대단히 그럼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50% 육박할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역대 지선이나 이런데 총선이라고 비교해도 크게 안 떨어집니다. 예. 일반 10%, 선거 예, 다른 체급이 큰 선거에 비교해도 한 7, 8%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네.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투표율이 나왔는데 너무 놀라운 게 언론 보도 특히 연합뉴스 깜짝 놀랐는데 사전 투표율은 높았지만 예상보다 총 투표율은 높지 않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 그 말씀하신 보도 양상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기권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얘기를 그렇죠. 뭐 하더라고요. 무당표가 많았다 뭐 이런 어. 거. 예. 선거 의미를 좀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선거 의미를 이렇게 선거 결과를 네. 좀 의미 축소한다는 느낌도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외로 더 의외였던 건 이게 이제 초부터도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이미 이제 짠판이라서 이제 그런 거고. 네. 근데 이게 그 줄을 지나면서 이제 푹 하고 치솟잖아요. 네. 이 치솟는 이유를 저는 뭐로 보냐면 비록 판세가 이렇게 쉬운 판세는 아니지만 의외의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보는 하고 거야. 있구나. 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는 게 의외인 거거든. 진경훈 후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은 여러모로 의외가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의 승리가 되는 거고 네. 민주당의 정말 이상한 패배가 되는 거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 의외에 원래 주목하거든. 네. 예. 모든 언론들은 네. 이 의외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 네. 결국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태우 후보가 스스로가 실수한 말들. 아, 40억 발언. 예, 예.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야. 의도가 겹쳐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의외의 것들이 터진 거야. 예. 그 중에 반드시 김태우 후보가 이 방식으로 하면 당선이 안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김태우 후보 스스로가 또 신나가지고 또 한 얘기들이 네. 자기들이 보다 웃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확 붙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조회수 잘 나오고. 그 의외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의도로 보도 사례를 가져온 건 아닌데 그 언론에서 기대한 의외의 사건 꼭 김태우 후보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의외를 좋아하니까 그게 보도량이 가장 높은 정점인 790건까지 치고 갈 때 9월 말 10월 초거든요. 네. 그때 이슈가 두 개입니다. 언론이 그래서 이때 이걸 엄청 많이 보도하면서 보궐선거 보도량이 올라가는데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에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네. 보궐선거랑 이재명 대표 기각이랑 뭔 상관이야? 그렇지. 물론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면 관계가 있겠죠. 정당 대표니까. 근데 사실 선거 이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보궐선거 보도 중에 이재명 구속영장 보도가 상당히 많아요. 1,800건 중에 341건이니까 이게 웬만한 강서구의 지역 현안보다 보도량이 훨씬 많아요. 뭐 고도 제한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으로 그 구속영장 기각 보도 사례 중에 웃긴 거 하나 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보궐선거와 영장 기각을 관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이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 저는 진짜 이런 거 단독 쓰는 거 진짜 절망적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 후에 강서는요? 라고 물어보면서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 보고를 받고 승리를 주문한다. 여러분 여기 단독 보도에서 네. 이 마지막 어미에 집중하셔야 돼요. 네. 주문했다를 단독 보도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주문할 주문한다.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도. 네. 예정 보도. 예정 보도. 예정 단독 보도. 아 새롭네. 새롭습니다. 여기 쌍따옴표에 강서는요라고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물어보는 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아 그렇지. 예상하는 일이야. 이런 일 받을 아니에요. 예정이다. 저. 네. 네. 이재명 대표 저런 말 안 했습니다. 내 것으로 전해졌다. 네. 실제로 보도 내용이 보도 내내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 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청장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네. 관련 지시를 내릴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보도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네. 예전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난다. 대전은요라고 선거를 챙겼던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웃긴 게 이거 진짜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연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아니 아직 안 벌어진 아직 안 벌어진 일. 어떻게 분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벌어졌어. 야, 이거는 진짜로 만든 보도네. 야, 완전히 이거 대단한 완벽하게 만든 기사네. 보도인데 제목부터 해서 이제 네. 머릿속에 프레임을 짜가지고 만든 보도잖아요. 근데 거기다 단독을 붙이는 깡따고.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이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단독 보도를 만들 정도로 보궐선거 안에서 이 이재명 대표 기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렇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어떤 대전은요라고 하는 네.
그걸 굳이 가져와서 이걸로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다 제목에다가 강선운전을 썼을까? 이런 야. 무리함을 왜 했을까? 일단 이재명 대표를 띄워주려는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누구한테 도움되는 기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모르겠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부러 좀 뇌리에 심어주려고 그랬나? 왜? 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런 아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승료라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대승했거든요. 네, 승리했죠. 네, 그때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의 왕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럼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짐작할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진짜 이건 예. 특이한 보도예요. 저 이런 보도 처음 봤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발언으로 나왔다면 그나마라도 이제 그쵸. 네.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연상이 되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 발언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 스스로가 짜가지고 저런 식으로 예상해서 보도를 저걸 굳이 왜 저 말들을 썼지? 네. 그리고 물론 그냥 별 생각 없이 했을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네, 그게 가장 혐의가 아무 커 이유 없이. 보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기사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네네. 식으로 써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이걸 의도를 가지고 이제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연상 효과를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효과에 훨씬 더 많이 연결돼 있다.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왜 저런 생각을 했지? 왜 저런 발언을 했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연출하려고 그런 거 했다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잘라야 돼. 그렇지, 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맞아요. 다 잘라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따위 보도였었는데. 예측 단독이었어. 예측 단독. 아니 마이너리티 리포트야 뭐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적어도 여권 보수층한테는 이재명 이 자식이 말이야 기각되더니 아주 그냥 막노릇을 하네. 약간 그런 저 박근혜인 이미지. 줄 알아? 이게 일단 굉장히 강하게 이재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네. 이제 그 씌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 나가면 네.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뭐랄까 이렇게 얘가 이제는 박근혜를 따라하기조차 하네. 그런 이미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구원자로 나서가지고 이제는 뭔가 아픈 상태에서 병상에 있으면서 그래도 현장을 챙기는 이런 식의 그냥 허접한 연기를 하네. 이미지 메이킹 허접하게 하네. 그렇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그 만약 민주당 지지층이 있다면 이재명 비명 쪽의 지지층이라면 네. 야, 씨, 뭐냐, 저 박근혜를 따라하냐? 하필이면 실패한 대통령을?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연상될 수 이렇게까지 있겠네요. 연상되잖아요. 그것도 민주당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은 네. 그 중엔 좀 갈리겠죠. 야, 역시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네. 현장을 고민하고 말이야. 약간 영웅적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럴 것 같은데. 지지층도 약간 말대로 약간 흔히 왜 말하는 박근혜야? 꼬름할 거라고. 네. 왜 저런 그림을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러울 거라고. 딱 욕하기도 싫고 좀 왜 저랬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그죠? 네. 그나마 보궐선거라고 그렇게 띄워놓고 보도량이 확 올라갈 때 전혀 선거 이슈도 아닌 이재명 대표 이 영장 기각을 가져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보도량이 급증한 거예요. 9월 말부터. 그런데 나오는 기사가 물론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영장 기각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기사들도 많은데 네. 이 정도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선거 보도의 수준이 사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궐선거 가지고 할 얘기가 이런 거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 그리고 또 10월 초까지 보도량이 급증했던 어떻게 보면 얼론이 좋아했던 예외의 사태 바로 이겁니다. 화면 보시면 네. 저는 이거를 또 선거 조작으로 끌고 이거 우리가 이 얘기도 사실 했습니다. 저번 네, 시간에.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축구 클릭 응원 숫자에서 중국이 많았다. 매크로를 썼다. 선거 여론 조작이다. 네. 이게 논리가 이거를 몇 우리가 계단을 더 점프하는 논평을 해야 거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보도가요. 여론 조작 보도가 무려 55건이나 나옵니다. 10월 1일에 터진 이슈. 이게 10월 1일에 그 축구 경기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10월 3일부터 국민의힘에서 이걸 선거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세를 가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선거 직전까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 조작이라는 키워드가 55건이나 보도가 나왔으니까 선거 막판에 보도량을 올라가게 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죠. 언론 보도 네.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뒤에 얘기할 이제 그 선관위 관련된 문제하고 좀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패턴을 얘기하는 정도에서 일단 끊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가는 내용이 좀 이상해지고 있잖아. 네. 조작으로 가고 있어 갑자기. 점점 이상해지면서 조작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고 이제 꺾여. 네. 꺾이고 약간 다른 이슈로 대체가 되는. 네. 좀 이따 얘기할 선관위 이슈나 이런 네. 거 대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왜 꺾였을까? 이 시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거지. 뭘까요? 저를 보지 마세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특정 주의 시작일로 한 건가요, 이게? 예, 시작일이에요. 그렇죠. 9월 예. 10일
9월 24일, 10월 1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쭉 하고 늘어놓으면 실제 변곡점은 요때 생기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일주일 단위로 끊으면서 그 일주일간이 뚝 떨어졌다라고 이제 네.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간으로 안 보고 그래서 사실 일자별로 보면 더 정확할 텐데. 그렇죠. 예. 점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평균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변곡점이 이 날짜는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대략 그 즈음이긴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즈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1일에서 10월 8일 사이에 어느 지점인가? 즈음인가 네. 네. 변곡점이 생겼다는 거죠. 네. 뭐가 있었죠? 이슈가 터지면 이제 글로 보통 취재 역량이 몰리니까 네. 보도가 덜 쏟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도 하죠. 네. 김행 후보자. 네, 그렇지. 핵심은 김행 사전 후보자. 투표에서 김행 후보자 날 사퇴. 맞아. 청문회와 사전 투표가 딱 한 이틀 붙어 있었잖아요. 아, 그리고선 연휴가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그걸 다 빨아 먹어버렸구나. 그렇지. 김행 후보자가 빨아먹고 네. 야 이거는 정말 X 됐다. 판 끝났다. 아,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끝났다. 네. 누가 보더라도 판 끝났다. 아 이게 가평 잣 됐다. 네. 야, 이거 그래프가 생각보다 좀 정확하네. 네. 그러니까 그 즈음의 보도량이 확 떨어진 거네. 아 이거 시월 망했다. 요즘에. 아 이거 의미 없다 그게 이제. 다 빨아먹을 뿐더 이제는 이건 선거는 더 이상 못 한다. 아 언론이 먼저 평가를 내린 거군요. 이제 뭐 뻔히 나오고 이제 약간 수치나 이런 것들 이제 보기 시작하게 도저히 이제 꺾이지도 않고. 거기다가 그 김행방불명이 되면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렸어. 아, 이게 결정적인 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까지 사실 김행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난 정말 눈에 띄게 그 보도량이 저기 급감했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보궐선거 보도가 정말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의회 사건이 벌어져서 계속 일으켜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쓰러지는데 아니 이런 거. 축구 클리그만까지 동원해서 보궐선거로 뛰었다니까요. 여론 조작이 생길 수 어. 있다고. 왜 이렇게 술 취한 사람 이렇게 세울 때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거 아니, 내 모습인데 이건 내 모습인데. 근데 네. 뻗어버렸네. 뻗어버렸어. 예. 그럼 이제 버리는 거지. 예. 제가 어떡해. 처음에 봉우리가 막 큰 소리로 반말하고 이럴 때 처음에 몇 번 말렸거든요. 음. 봉우리 하지 마, 그만해. 근데 저한테까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아, 내가 보궐선거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예. 그런 거구나. 그리고선 사전 투표가 됐는데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것도 좀 타격이 있었겠네. 이게 이제 아무리 본 투표에서 회복한다 그래도 사전 투표 감각 있는 사람 사전 투표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망했다 이제. 이 정도면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네. 본 투표에서 진짜 정반대로 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조금 나가도 망한 거잖아. 네, 그렇죠. 본 투표에서 조금 나가도 망한 거지. 많이 나오면 또 많이 나온다고 망한 거지. 아, 네. 적당한 숫자 이렇게 이거를 적당히 뒤집을 만큼 우리 편 네. 이들이 생각하는 네, 네, 네. 국민의힘 편이 네. 되는 수치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우리한테 불리한 것 같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대로 불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뭐 쓸 게 없구나. 이제 없지. 예. 근데 게다가 뭐 여론조사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장난질 쳐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네, 선거법상 이제 그렇죠. 문제가 다가왔으니까 그렇죠. 임박했으니까. 거기다 이게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장난질 치기도 어려워요. 흔히 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네. 박빙으로 좁혀졌다. 네, 뭐 오차범위 아니다. 국민의힘이 빌어가지고 또 네, 예를 네, 들면 네. 이게 박빙 열세에서 박빙으로 바뀌어. 나. 근데 그런 보도조차 안 나왔거든요. 네. 예. 왜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임박해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다운표 딸 것도 네. 없었던 거야. 김행 후보자에서 사전 투표로 이어지고 연휴로 이어지는 요 시기. 여러모로 이제는 더 이상 보도가 나올 수 없는 상태가 가버린 거죠. 야. 그래서 안 해버렸다. 안 해버린 거죠.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언론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갔다기보다는 이게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선거에서 어쨌든 예외적인 상황. 그렇죠. 의외성을 찾기가 어려워진 그렇죠. 거야. 불리한 이 원래 강서구는 약세 지역이었으니까 보수 정당이 약간 의외성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런 요소까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좁혀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그런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상태가 심지어는 오니까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는 네. 다른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 굳이 앞에서 나올 것들은 의외성이라는 거 굳이 유일한 요소는 네. 예를 들면 40% 이상 벌어진다거나 그렇죠. 너무 벌어지다 보니 무시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보도하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진짜 장담컨대 만약에 국민의힘이 완만하게 이기는 판이었으면 이거보다 기사 훨씬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의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정파성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의외적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 강서구에 원래 신나가지고 판례가. 달라붙어가지고 네. 하지. 아 여러분 이 김행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보도가 임박해서 확 떨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보내드린 뉴스레터에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니까 필기하세요. 필기. 자, 봉우리가 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김행 네. 저 어카운터빌리티 네. 설명하고 있죠. 예. 김행 후보자 사건, 네. 연휴, 그리고 아시안 게임 등등 특히 김행 후보자와 같이 여권에 타격을 주면서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선거 역전이나 박빙의 가능성마저 차단되어 버린 예외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이런 상황이 네. 선거 보도의 열의를 떨어뜨려 버렸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러니까 뭐 정파성은 일단 버려놓고 예를 들어 총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앞으로 또 무슨 보궐선거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은 이것과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겠군요. 그러니까 기본 메커니즘은 비슷하겠죠. 네. 그 메커니즘 비슷한 게 딱 뭐냐면 네. 의회 요소를 찾아서 의회를 키우는 방식으로 갈 텐데 네. 그 의회가 의도했던 의회와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판이 좀 이렇게 그냥 너무 재미없어진다거나 이러면 보도량을 줄인다거나 네. 좀 이따 얘기할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한다고.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보도량이 없는 와중에 선거 전날 갑자기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해봤더니 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내부망으로 해킹을 해서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발표를 합니다. 바꿀 수 있지만 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다. 네, 전례를 발견하진 못했다. 그래서 보도를 보죠. 이게 보도가 저는 국정원 발표는 그렇다 쳐요. 네. 보험 점검을 어쨌든 하고 무슨 의도가 있던 간에. 근데 언론 보도가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누가 보면 이미 북한이 해킹을 해서 지도자가 바뀐 것 같아. 아니 이건 국정원이 안 한 말이에요. 북한 해킹의 국가 지도자가 바뀔 판이라는 말은 국정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발표를 말미암아서 이미 선관위 때문에 부정선거가 당장이라도 발생할 것처럼 보도가 상당히 양산이 됐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곧바로 이게 반박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선관위가 굉장히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국정원이 주장을 한 바가 있어서 국정원이 지금 점검을 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 컴퓨터만 갖고 가서 점검을 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실도 뚫린다 이거예요. 대통령실 이미 뚫린 적도 있잖아요. 아, 예, 도청을 당하긴 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우방 국가가 한 거니까 괜찮다고 우리 대통령실이 그랬죠. 네. 근데 실제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하는 거는 컴퓨터에만 보안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에 들어가면은 그 투표에만 사용하는 전용 보안 패치 툴이 있고요. 전용 드라이버도 깔아야 되고요. 전용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투표 참관인 오고요. 투표 관리인 오고요. 이게 거의 뭐 몇 중으로 보안 장치가 더 돼 있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늘 추가가 되는데 국정원이 이걸 다 배제하고 검사를 그렇죠. 해버리면 이건 어느 시스템이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국정원이 말하는 해킹이 가능하더라도 선거 조작이 되려면 투표 참관인부터 선관위 직원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꼬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짜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음. 이게 선거 막판에 선거 하루 전에 국정원이 발표했고 언론이 어떻게 보면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뭐고 신나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해요. 이게 10월 10일 하루 만에 몇 건이 나왔더라. 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굉장히 좀 너무 과도했다. 예, 선거 막판에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역전을 좀 기대해 봤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역전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선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이거는 언제나 극단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자체가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극우로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극우파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 꺼내는 사람도 항상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국힘 그거 꺼냈다가 완전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뭐 어느 쪽이든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증거가 남을 정도로 했었으면 그 음모론을 제기하기 전에 터져요. 그렇지. 음모론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도로 허술했으면 음모론을 제기하기 전에 터집니다. 예를 들면 뭐 정말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이런 식의 일들. 네. 뭐 수개표 조작 시스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조작하기도 어렵고요. 예, 조작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모론으로 걸 수밖에 없고 그래 네. 극단적인 반응에서 보통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네. 불안해서건,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나오는 거건 아니면 자기가 너무 강해서 나오는 거건.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옛날 공안 시스템 그렇죠. 방식이거든. 예. 그것도 북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공안적인 어떤 분위기를 유도한 거잖아요. 아, 우리나라 국정원이 드디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진짜. 저는 그거를 네.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거 막판에 했다는 얘기는 굳이 이때 안 해도 되거든요. 맞아. 네, 다음 네. 날이 돼요. 왜냐면 이 총선을 대비하고 대선을 대비할 생각이었으면은 다음 좀 더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쵸. 일이 있다면 좀 더 준비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왜 법 바꿔야 되거든. 이거 하려면은 사전 투표를 없애거나 뭔가 네. 뭐 투개표 시스템 같은 거 막 그런 법 바꿔야 된다고요. 선관위
대충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법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그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다음 선거까지 가능하겠어요? 안 될 거 알고 되죠. 그냥 던져본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한 어떤 말 그대로 정보기관의 자세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네.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그렇죠. 맞아요. 아니 국정원이 저런 사실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알려주고 경고를 주면 될 일이에요. 이거 그렇기도 굳이 하고. 언론에다가 퍼뜨리는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해킹에 취약해 개표를 조작 가능하면 해킹 못하도록 막아. 돈 써서 막아. 네. R&D 예산 뺏은 거 가지고 여기다 써. 아니 이래야지 이게 정말 맞는 말 그대로 말이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네. 정도라면 이거는 해야죠. 근데 세상에 요즘 세상에 시스템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트워크하고 연결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야기는 모든 부분에 상존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 취약하다는 예.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수개표 시스템의 수작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야. 네. 어떤 식으로는 집계를 하는 데는 데이터가 들어갈 테고 데이터 들어가서 발표될 테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 얘기는 다 언제나 모든 단위에서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를 옛날에 석기 시대로 돌릴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해킹을 막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예. 이게 대응이지. 네, 네, 네. 근데 이상한 분위기를 지금 피우잖아. 어. 그 이야기는 해킹 어쨌든 보안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막아내려고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가 지금 되게 네, 무너질 수 부정선거. 있다. 네. 이상하다. 네, 어. 선거를 믿기 어려웠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개표로 수개표하자.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이 얘기는 철저히 정치적이라는 얘기고.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뭐 김규현 원장 되고 나서 사실 국으로 과거로 해기했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나왔으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언론 보도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꼭 국정원을 반박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보도를 해줘야 돼요. 자기네가 공부를 해서. 얼마나 우리 수개표 정말 철저한 시스템이거든요. 그 개표기로 넘어와서 투표 분류기 한 다음에. 그럼. 근데 그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표나 이런 거 다 수개표돼도 결국은 집계는 다 시스템으로 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그거 입력 안 하고 어떻게 뭐 손으로 더 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예. 1950년대처럼. 주판 가져와가지고 막. 손으로 더 한 다음에 막 전화번호 그거 좀 해킹하면 어떻게 전화? 맞아. 전화 해킹하면 어떻게? 누가 목소리 연기하면 어떻게?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거에 더 취약하죠. 당연하죠.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물리적으로 네. 바꿀 수 있게 더 취약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 선거에서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막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법을 바꿔서라도 무리한 게 할 게 아니라면 이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지. 그것도 선거 전날. 예. 국정원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얘기하고 언론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방금 보신 대로 북한이 해킹해서 국가 지도자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 나는 진짜 이게 기사도 진짜 어이가 없네. 놀라운 나라입니다 진짜 네.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물론 이게 서울경제이긴 하지만은 아니 서울경제도 그래도 경제지 중에는 아니 그럼요 큰 언론사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퍼졌고요, 의외로. 네. 하지만 이러는 게 이 비중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 비중이 이 컸다는 커진 거예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나름대로 애썼다는 얘기지. 예, 선거 보도 중에서는 근데 이게 더 안 퍼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온데간데 왜? 없어요.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더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이걸로 안 되거나 안 되네? 이거 아니면 이걸 어떻게 더 키워가지고 다음번에 적절할 때 쓸까? 근데 밑밥은 살살 깔고 있더라고요. 네. 사전 그렇지. 투표 없애야 된다는 그렇죠. 식으로. 그런 계속 식으로 깔고 지금 있어요. 자꾸 하는 거라고. 예. 그러면 이것도 아예 뻘짓은 아닌 셈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언제든 써먹을 수 있죠.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이런 게 정말로 위험한 게 이게 바로 이제 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 뒤집어 난입한 사건을 만드는 네, 밑밥이거든요. 이게. 아예 믿지 못하게 되니까 시스템을 뭐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다고 그렇지. 부정선거야. 아예 그냥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야 저기 포탈 다음에서 막 축구 의원도 막 바꾸잖아. 그치. 선거도 잘못된 게 분명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국 그렇게 만드는 의원이랑. 거잖아. 예. 지금 가짜 뉴스 문제 삼고 뭐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여론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삼고 네. 드루킹 사건 가지고 죽어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민주주의 근간을 뒤운 자기들이 국정원이 그 짓 했던 고지들이 네. 예전에. 그렇지. 예. 그거에 대한 반성 한마디도 없이 예. 드루킹은 최소한 국정원 직원은 아니었어. 그래. 이러면서 다시 자기들이 이렇게 유체이탈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지고 막아야 될 것들을 있잖아요. 물론 선관위가 해야 되지만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선관위하고 말 그대로 논의해가지고 막아야 될 거를 유체이탈해가지고 선거 자체를 무시하게 한다? 이러면 이거는 네. 지난번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자꾸 보수가 또는 극우파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말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보수라는 글자는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보수가 아니지. 이거 보수가 할 짓이 아니야 이거는. 누구보다 시스템을 존중하고 시스템을 지키는 게 보수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선거 보도를
좀 장기간의 선거 보도를 점검해 본 게 오랜만인데 이번 선거 보도처럼 단기간에 보궐선거인데 재밌는 선거 보도 있었을까? 야 진짜 버라이어티합니다 우리 선거 보도 진짜 네. 보셨지만 아니 그리고 예. 이 보도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재미는 네.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야 재밌으려면 소설을 봐야지 왜 우리가 언론을 강선은요 봐? 이런 기사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민원연 시절에 이제 모니터링하고 민원연이 모니터링한 게 우리 저기 요원이었잖아요. 네. 팀장이었죠. 네.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이걸 먹고 살고 있어요. 이제 약간 미천이 보이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예전에 공정보도 시민 운동.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하느라고 이제 모니터링 운동을 맞아요. 시작해 가지고 음. 90년대 초반 90년대 제가 대학생 초반입니다. 때 네. 예, 저도 그때 참여했었었고. 그때 막 안티조선도 나오고 막 네. 분출할 때죠. 그 운동으로 이제 결국은 현재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 네. 그 방식 별로 이제 쓸모가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모니터링은 계속해야 됩니다만 음. 공정성, 편파성 뭐 이런 식의 네. 이런 보도의 것의 모니터링은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팩트 체크. 예. 그것도 정치인 발언 팩트 체크. 맞아요, 맞아요. 네. 보도 말고 예. 보도된 정치인 발언의 팩트 체크. 이거는 되게 강심장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욕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고소당해요.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네. 고소당 있습니다. 고소당해요. 아이고 참말로. 고소하는 게 목적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자꾸 위축시키려고 그럴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싸워야 돼.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거, 이게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추이를 언론들이 봐야 돼. 어떤 식으로 지금 맞아요.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각자는 그냥 지 생각으로 움직이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치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정치의 흐름이 보인다는 얘기야. 네. 네. 그 얘기는 행가를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네. 이게 수치 이런 거 저런 거 섞어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나아. 맞아요. 흐름 보는 데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추이와 왜냐하면 맥락. 여론과 마찬가지거든요. 여론이라는 건 되게 생물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큰 추이에서 이제 봐야 예, 그 구조가 보이거든요. 물론 박빙으로 붙거나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정말 그 한 가지 차이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큰 거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보도의 양상들하고 정치적인 어떤 일정들하고 결합시켜가면서 아 그럼 이제 패턴이 봐주는 보인다는 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 뽕박싱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네. 맞춰야 됩니다. 나 그러네. 빨리 좀 맞춰주세요. 이게 지금 권력에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빨리 맞춰주세요. MC 권력에 취해버렸네. 그래서 봉박싱 오늘의 단어는 단어 갑자기? 네 정리해 주시죠. 에? 정리요. 단어가 있었어요? 아니죠. 네. 아,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을 네, 해달라고요? 요약하자면, 예. 부정선거. 야 그걸로 요약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언론이 막판에 띄운 유일한 키워드였다. 부정선거. 저는 네. 거업님은 아 선거 보도를 지켜보는 것의 가치. 전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랭랑입니다. 주랭랑. 주랭랑. 더 직접적이야. 선거 보도에 나오지도 않았어. 주랭랑이. 그러니까 선거 보도를 이렇게 만든 맞아. 게 야, 주랭랑이고요. 진짜 네, 그리고 그러네. 언론이 보도하다가 주랭랑한 거예요. 쳐버렸어. 주랭랑 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음짤 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막 이렇게 와 하고 뛰어다 하고 돌아서 도망가. 맞아.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언론이 보궐선거로부터 주랭랑을 쳤네. 주랭랑 쳐버린 거죠. 주랭랑 쳤습니다. 그 이유가 또 주랭랑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의적이네요. 예, 네. 줄줄 행랑이죠. 이렇게 해버리시면 부정선거 따위를 외친 내가 진짜 쓰레기 같네 갑자기.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다음 주에 또 할 테니까요.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쓰레기 대주세요. 공박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화분에 있는 식물 이름이 녹보수네요. 대한뉴스 특별방송 때 네. 양가문화가 네. 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개그 코드가 비슷하시구나 두 분이. 방송 중에 했어요? 방송 중에 했습니다. 내가 그건 못 봤구나.